울릉도, 그 이름만 들어도 한반도의 동쪽 끝에 우뚝 솟아있는 고독한 섬이 떠오릅니다. 푸른 바다와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청정한 공기까지. 그러나 지금 이 평화로운 섬이 대한민국 전역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울릉도 공항 건설입니다.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하늘길이 열린다는 건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울릉도를 365일 접근 가능한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언론은 이를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파괴, 군사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경제 불균형 문제까지. 공항은 더 이상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그리고 미래 경제 전략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지금 울릉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발전이란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섬 주민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답해야 할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울릉도 공항 건설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울릉도의 모습은 오늘 이후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 계획은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울릉도는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는데 며칠씩 기다려야 했고, 관광객들은 예약 취소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늘길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울릉도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섬의 지형적 한계와 막대한 건설 비용, 그리고 환경 훼손 우려로 인해 계획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후반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울릉도 공항 사업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건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약 200m, 터보프롭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정도 길이로는 안전 운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은 한 차례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활주로가 500m 이상으로 연장되는 대규모 변경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변경은 단순한 설계 조정이 아니라 공항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항공기만 뜨고 내릴 수 있는 지역 공항에서 군용기와 중형 여객기까지 운항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성격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 관광과 물류 혁신이라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울릉도를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군사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일본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활주로가 생긴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초기 6천억 원 규모로 발표된 사업비는 활주로 연장과 부대 시설 확충으로 인해 수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증가를 넘어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와도 맞물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돈을 정말 울릉도에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렇듯 울릉도 공항 건설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순수한 목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은 변질되고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의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모른 채 단순한 개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업이 불러올 가장 우려되는 문제, 바로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협에 대해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장기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환경 파괴였습니다.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화산섬 특유의 절벽과 기암괴석, 해안 절벽 밑으로 이어지는 청정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연 보고입니다. 육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만큼 수백 년간 고유한 식물과 동물이 살아왔고, 이 생태계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항 부지로 지정된 지역은 섬에서도 비교적 완만한 지형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 구역이기도 합니다.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절토와 성토 작업이 진행되면 토양 유실과 해양 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미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 유출로 바닷물이 탁해지고 연안 해조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활주로와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골재와 건축자재 대부분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이를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대규모 선박 입항으로 인한 연안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합니다. 울릉도의 해안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지정된 구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미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기상 여건 역시 공항 운영의 리스크를 키웁니다. 울릉도는 연중 강풍과 안개, 돌풍이 잦은 곳으로 이를 위해 더 많은 산림벌채와 지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나무와 숲이 사라지면 토양이 약해지고 이는 곧 산사태와 해안 침식 위험을 높입니다. 결국 단순한 건설 문제가 아니라 섬 전체의 지질 안정성과 재난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공항 완공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루 수차례의 항공기 이착륙과 그에 따른 소음, 배출가스, 관광객 급증이 생태계에 장기적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사례처럼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에 단기적 호황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수자원 고갈, 환경복원 비용 증가라는 부메랑이 돌아온 바 있습니다. 울릉도의 환경은 단순히 지역 주민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적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항 건설은 그 귀중한 유산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울릉도는 우리가 알던 천혜의 섬이 아닌 콘크리트와 소음으로 가득한 거점섬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서는 왜 울릉도 공항 이군사화 논란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직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주변국 외교와 안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군사화 가능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공항으로 설계됐다고 하지만 활주로 연장 결정 이후 이곳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500m를 넘어서면 중형 군용기와 초계기, 심지어 일부 전투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는 울릉도가 민간과 군사 모두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인프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울릉도의 위치는 대한민국 동해방어망의 핵심 지점입니다. 서쪽으로는 독도와 불과 87km, 동쪽으로는 일본 오키제도와 157km, 북쪽으로는 러시아 사할린 방면으로 연결되는 해상 루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울릉도는 동북아시아 해상교통과 군사전략의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곳에 군사적 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 공항이 존재한다면 한국의 동해 작전 범위는 단숨에 확대됩니다. 이 점에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은 자국의 해상 자위대 방어 범위 안에 한국의 전진기지가 생기는 셈이 되고, 중국은 동해 접근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동해상에서의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울릉도 공항은 비록 민간용으로 명시됐더라도 주변국들은 이를 잠재적인 군사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일부 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운영되면서도 군사기지로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활주로, 경납고, 연료저장시설이 갖춰진다면 평상시에는 민간항공기, 유사시에는 군용기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울릉도의 경우 활주로와 부대시설 확충 계획이 이미 공개되었고 해상과 연결되는 물류연료 보급 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군사화 논란은 외교적 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독도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울릉도 공항이 완공되면 자국 방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동해 내 영향력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동북안보 지형 자체를 흔드는 전략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군사적 목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 활용 가능성이 없는 인프라라면 왜 활주로를 굳이 확장하고 시설을 군사기지 수준으로 설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군사화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울릉도 공항이 지역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누가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가라는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은 표면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숙박, 외식, 교통, 기념품 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는 분명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누가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울릉도의 숙박시설과 상권 상당수가 이미 외부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이 몰려와도 수익 상당 부분이 섬 외부로 빠져나가고 지역 주민이 직접 얻는 경제적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형 리조트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진출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항 개통 소식이 전해진 뒤 울릉도의 땅값과 건물 가격은 이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투기 세력이 몰려들면 지역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젊은 세대가 섬을 떠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와 강원도, 일부 해안 지역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관광객 폭증은 지역 인프라에 과부하를 걸 수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의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설, 의료 인프라는 한정적입니다. 단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생활 환경 악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구조의 불균형도 우려됩니다. 공항과 연계된 특정 산업이나 지역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 울릉도의 다른 마을이나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인근의 상권과 숙박업체는 호황을 누리지만 해안가 어촌이나 전통시장 등은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경제 성장이라는 숫자로만 포장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입니다. 만약 소수의 외부 자본과 일부 계층만이 이익을 가져간다면 울릉도 공항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울릉도 공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 분석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후세에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 장기적 영향은 이미 예측 가능합니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이 공항이 섬과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미래입니다. 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주민이 그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울릉도는 단순한 섬을 넘어 동해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자본 우선 정책, 그리고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광붐은 단명에 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정적인 미래입니다. 관광객 폭증으로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외부 자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며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과 환경 악화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군사화 논란과 외교적 긴장이 겹치면 울릉도는 더 이상 평화로운 섬이 아니라 동북아 갈등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섬의 고유한 자연과 공동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다가 장기적 후폭풍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 동남아 일부 섬들의 관광지화 후 몰락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울릉도 공항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안보 측면에서도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오늘은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그 자체로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유사시 군사적 활용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군사적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울릉도 공항 문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경제, 안보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의도도 결과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단기적 편리와 경제 이익을 위해 수백 년 이어져온 자연과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울릉도 공항의 운명은 결국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